네, 이처럼 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나 있던 의대생들이 어제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 챙겨봐야 하는지 정재훈 가청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대생 단체가 어제 국회와 정부를 믿겠다면서 학교로 모두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조건 없는 복귀 선언은 처음이었는데 배경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네, 이번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복귀 선언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어진 극심한 대치 국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몇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명분의 재정립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의정 갈등의 시발점은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증원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나 소통 부재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과거 정책의 책임 문제가 정치적으로 일단락되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투쟁의 직접적인 대상이 모호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극심한 피로감이 생긴 것인데요. 학생이나 정부나 교수나 국민 모두 1년 반 동안 소모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학업 중단으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과 동료들 간의 갈등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태를 지속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마지막은 새로운 대화 채널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는데요. 최근 국회가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정부와의 직접적인 대립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고 이런 학생들의 메시지가 일방적인 투쟁을 멈추고 새로운 대화의 틀 안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큰 일보 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화답했는데 아직 복귀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이미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유급이 돼버렸고 1년 단위 학사 일정이기 때문에 현재 체제에서는 2학기에 복학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앵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의과대학의 학사 과정은 일반 단과대학처럼 학기 단위로 분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초의학부터 임상의학까지 각 학년의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1년 단위의 커리큘럼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지난 3학기, 1년 반 동안 학습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는 2년 이상의 학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2년 이상 유급시키는 것은 개인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미래의 의료 인력 배출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어서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1년 유급 수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타협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방학을 대폭 단축하고 학기 중에 교육 밀도를 높여서 1.5년의 과정을 남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복귀의 원칙만 세워졌고 구체적인 학사 일정이나 실행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빨리 로드맵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달 말이면 미복귀생 8,300여 명 같은 경우에 유급이나 학사 경고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속히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의대생 단체 같은 경우에는 압축이나 날림없이 제대로 교육을 받겠다며 일단 계절학기 등을 통해서 그 부분을 메꾸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좀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사회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 논리는 매우 간단하고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교육의 질은 미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애초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했던 핵심 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부실교육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 논리는 복귀한 의대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정책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유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적인 선택이고 교육의 질을 양보하겠다는 의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는 학생과 교수진 모두에게 상상 이상으로 가혹한 학사 일정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학 본부에서는 전폭적으로 학사 일정을 좀 협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를 하면서 빨리 복귀 일정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의정 갈등의 또 다른 축인 전공의도 복귀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회의협에서는 일단 내일 실무 논의를 갖기로 했는데 전공의들 관련한 상황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까?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태 초기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는데요. 첫 번째는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의 전면적인 중단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 같은 주요 의료 개편 정책의 속도 조절이나 당사자와의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새롭게 구성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역시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태가 1년 반 이상 장기화가 되면서 책임자 처벌과 같은 일부 요구사항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의료정책의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과제는 총리실이나 국회 등의 중재를 통해서 양측이 수용 가능한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화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서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